잘 배운 사람들의 품이 있는 대화 습관 5가지. 마음은 물처럼 흘러야 한다. 물은 어떤 형태에도 적응하며 장애물을 만나면 유연하게 길을 바꾼다. 지혜는 산과 같아서 멀리서 보면 크고 높지만 가까이서 보면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 알 수 있다. 참된 말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과 같아서 가볍지만 그 의미는 깊고 멀리 퍼진다. 겸손은 땅과 같아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영양분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낳는다. 인내는 바위처럼 굳세어야 한다. 파도가 아무리 강하게 치더라도 바위는 꿋꿋이 그 자리를 지킨다. 우리는 주변에서 품위 있게 말하는 우아한 사람들을 종종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처럼 나도 나이 들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어떻게 하면 품위 있게 대화할 수 있는지 두처님 말씀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어느 마을에 한 철학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지혜롭고 말을 잘하는 것으로 유명했지만 가끔은 너무 직설적으로 말해 마을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잔치에서 철학자는 음악가의 연주를 듣고는 이 음악은 소가 울부짖는 소리 같군요 라고 크게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조용해졌고 음악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철학자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곧바로 사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다음 날 마을 사람들 앞에서 어제 내 말은 가을 바람이 낙엽을 쓸어내듯 불필요한 말을 쓸어내야 했어요. 마치 비가 내린 뒤 땅이 더 비옥해지듯 내 사과가 우리 관계를 더 튼튼하게 만들길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음악가에게는 직접 찾아가 내 음악은 사실 꽃이 피는 듯 아름다웠어. 내 말이 부러진 가지처럼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이 사과가 그 가지를 다시 피우길 바란다. 라고 사과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철학자는 말을 할 때 더 신중해졌고 마을 사람들은 철학자의 진심 어린 사과에 감동하여 그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흘러가는 물은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 방향을 바꾸듯 우리도 말의 길을 잘못 들어섰을 때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 가을 바람이 낙엽을 쓸어내듯 사과는 말의 실수를 깨끗이 쓸어낸다. 구름이 해를 가려 어둠이 찾아오지만 이내 다시 밝은 빛을 드러내듯 실수 후의 사과는 다시금 화해의 빛을 비춘다. 꽃이 시들어도 다시 피듯 사과는 관계의 아름다움을 다시 살린다. 물결이 바위를 부딪히고 물러나듯 사과는 갈등의 파도를 잠재운다. 비가 내린 뒤 땅이 더 비옥해지듯 사과는 관계를 더 튼튼하게 만든다. 가지가 부러져도 나무는 살아남듯 사과는 말의 실수를 극복하는 생명력을 보여준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 사과는 어려움을 겪은 후 화해의 계절을 맞이한다. 파도가 모래사장의 자국을 지우듯 사과는 잘못된 말의 흔적을 지운다. 해가 지고 달이 뜨듯 실수의 어둠 뒤에는 사과의 밝은 빛이 있다. 두 번째로, 어느 마을에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매우 말이 많았고 다른 하나는 조용했지만 항상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들은 마을의 현명한 노인에게 가서 각자의 성격이 가져오는 장단점에 대해 물었습니다. 노인은 두 친구에게 한 가지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말이 많은 친구는 하루 종일 조용히 있어야 했고 조용한 친구는 그날의 모든 대화를 주도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둘 다 자신의 역할에 어색해했습니다. 말이 많던 친구는 침묵 속에서 주변의 소리와 사람들의 말에 더 집중하게 되었고 조용하던 친구는 말을 하며 상대방의 반응을 더 세심하게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노인에게 돌아온 두 친구는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말이 많던 친구는 조용히 듣는 것이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반면 조용하던 친구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귀는 숲속의 사슴처럼 항상 경계하며 주변의 소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마음을 열고 듣는 것은
밤하늘의 별들처럼 많은 것을 조용히 비추고 이해한다. 대화에서의 경청은 바다가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듯 상대방의 말을 포용한다. 참된 경청은 산의 고요함과 같아서 모든 소리를 흡수하고 반영한다. 진정한 이해는 숲 속 나무들이 바람에 귀 기울이듯 상대방의 말에 집중한다. 경청하는 마음은 달빛과 같아서 조용히 상대방의 이야기를 비추고 길을 안내한다.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은 햇볕이 꽃을 키우듯 관계를 성장시킨다. 경청은 호수가 그 안에 비치는 모든 것을 담듯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은 땅이 비를 흡수하듯 말의 의미와 감정을 깊이 이해한다. 말을 듣는 것은 밤하늘의 별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듯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밝게 드러낸다. 세 번째로, 어느 마을에 말이 많은 상인과 매우 조용한 수도승이 살고 있었습니다. 상인은 항상 시장에서 큰 소리로 자신의 상품을 칭찬하며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반면 수도승은 대부분의 시간을 조용히 명상하며 보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 큰 축제가 열렸고 상인과 수도승은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상인은 축제의 모든 순간을 놓치지 않고 이야기하려 했지만 수도승은 대부분의 시간을 침묵 속에서 보냈습니다. 축제가 끝난 후 두 사람은 서로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상인은 축제의 소음과 활동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반면 수도승은 침묵 속에서 관찰한 세세한 것들, 예를 들어 별의 위치, 어린아이들의 웃음, 노래하는 새의 종류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상인은 처음에는 수도승의 침묵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관찰력과 침묵 속에서 얻은 깊은 인사이트에 놀랐습니다. 상인은 이를 통해 침묵이 단지 부재가 아니라 관찰하고 배우는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침묵은 겨울의 눈과 같아서 모든 것을 잠시 멈추게 하고 깊은 사색을 가능하게 한다. 침묵 속에서는 별들이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듯 생각이 더욱 명확해진다. 고요한 호수는 그 깊이를 드러내지 않듯 침묵은 내면의 깊이를 표현한다. 나무가 겨울 동안 잎을 잃고도 봄을 기다리듯 침묵은 차후의 성장을 준비한다. 침묵은 사막의 고요함과 같아서 내면의 목소리를 듣게 해준다. 깊은 바다의 침묵은 수면 아래 숨겨진 생명의 다양성을 간직하듯 침묵은 다양한 생각을 품고 있다. 밤하늘의 침묵은 우주의 신비를 간직하듯 침묵은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한다. 침묵은 씨앗이 흙 속에서 자라나기 전의 고요함과 같아서 새로운 시작을 예고한다. 산의 정상에서 느껴지는 침묵은 평온함과 강력함을 동시에 전달한다. 침묵은 깊은 숲의 고요함과 같아서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네 번째로, 어느 마을에 항상 욕설을 사용하는 농부와 항상 친절한 말만 사용하는 정원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일이 잘못될 때마다 욕설을 내뱉었고 이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그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반면 정원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친절하고 예의 바른 말을 사용했으며 그의 정원은 항상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하루는 큰 폭풍이 마을을 강타했습니다. 농부의 농작물은 심하게 손상되었고 정원사의 정원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부는 평소처럼 크게 화를 내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정원사는 평온하게 폭풍은 우리에게 자연의 힘을 상기시켜주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공간을 제공해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정원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모였고 그의 정원은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회복되었습니다. 반면 농부는 여전히 혼자서 농작물을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정원사와 마을 사람들의 화합을 보며 자신의 말투가 가져온 결과를 깨닫고 말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말은 꽃과 같아서 아름답게 피어야 그 가치가 있다. 깨끗한 물처럼 말도 순수하고 맑아야 한다. 언어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과 같아서 그 방향이 중요하다.
말은 새의 노래와 같아야 한다.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대화는 밝은 달빛처럼 부드럽고 순수해야 한다. 말은 향기로운 꽃처럼 듣는 이에게 즐거움을 주어야 한다. 언어는 투명한 유리처럼 깨끗하고 순수해야 한다. 말하는 방식은 산뜻한 아침 공기와 같아야 한다. 상쾌하고 기분 좋게. 대화는 맑은 하늘과 같아야 한다. 깨끗하고 평온하게. 언어는 따뜻한 햇살과 같아야 한다. 상대방을 따뜻하게 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줘야 한다. 다섯 번째로, 어느 마을에는 매우 현명한 학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항상 복잡하고 어려운 언어를 사용하여 말하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지식에 감탄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한 여행자가 방문했습니다. 그는 학자의 명성을 듣고 그를 찾아갔습니다. 여행자는 학자에게 삶의 의미에 대해 물었고 학자는 평소처럼 복잡한 철학적 용어로 길고 어려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여행자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고 혼란스러워하며 정중히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여행자가 마을을 떠나면서 그는 한 노인과 마주쳤습니다. 노인은 여행자에게 그의 여행 목적을 물었고 여행자는 학자에게 삶의 의미를 물었지만 이해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노인은 웃으며 삶은 강과 같아 때로는 잔잔하고 때로는 거칠지만 항상 흐르며 그것이 바로 삶의 의미야 라고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여행자는 노인의 쉬운 설명에 감동하여 그 의미를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는 학자의 복잡한 설명보다 노인의 단순한 말에서 더 큰 지혜를 얻었다고 느꼈습니다. 말은 개울물처럼 명료하고 흐르듯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대화는 아침 햇살처럼 밝고 명확해야 모두가 그 의미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말은 나무잎이 바람에 쉽게 흔들리듯 간단하고 자연스럽게 전달되어야 한다. 간결한 말은 깨끗한 유리창과 같아서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한다. 쉬운 언어는 잔잔한 호수처럼 그 속이 투명하고 이해하기 쉽다. 대화는 새의 노래처럼 간결하고 그 아름다움이 간단한 멜로디에 담겨야 한다. 말은 꽃잎이 바람에 살랑이듯 가볍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언어는 산책로와 같아야 한다. 명확하고 따라가기 쉬워야 모든 이가 함께 걸을 수 있다. 대화는 투명한 빗방울처럼 간결하고 순수하게 마음을 전달해야 한다. 쉬운 표현은 봄바람처럼 부드럽고 모두에게 쉽게 다가간다. 아름다운 숲속에 다양한 동물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매년 대화 대회가 열렸고 모든 동물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대화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대회는 마을의 5 현자가 평가했는데 각 현자는 말실수를 즉시 사과하기, 상대방의 이야기 잘 듣기, 침묵에 겁먹지 않기, 비속어나 욕 사용하지 않기, 쉬운 표현 사용하기라는 품위 있는 대화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회의 하이라이트는 각 현자가 자신의 습관을 설명하는 짧은 이야기였습니다. 첫 번째 현자는 어느 날 잘못된 말로 친구를 상처 입혔지만 바로 사과하여 더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현자는 침묵 속에서 친구의 마음을 읽어내 관계가 깊어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세 번째 현자는 침묵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네 번째 현자는 언어의 순수함을 지키며 다른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이야기를 했고 마지막 현자는 복잡한 문제를 쉽게 설명함으로써 모두가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던 사례를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모든 동물들은 대화의 힘과 그것이 가져다주는 변화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이 마을은 품위 있는 대화의 마을로 알려지게 되었고 모든 동물들은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며 친절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대화를 통해 잘 배운 사람들의 품위 있는 대화 습관에 대해
함께 탐구하고 다양한 관점과 에피소드를 나눌 수 있어 기쁩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의 대화와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며 언제든 추가적인 질문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찾아주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잘 배운 사람들의 품이 있는 대화 습관 5가지. 마음은 물처럼 흘러야 한다. 물은 어떤 형태에도 적응하며 장애물을 만나면 유연하게 길을 바꾼다. 지혜는 산과 같아서 멀리서 보면 크고 높지만 가까이서 보면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 알 수 있다. 참된 말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과 같아서 가볍지만 그 의미는 깊고 멀리 퍼진다. 겸손은 땅과 같아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영양분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낳는다. 인내는 바위처럼 굳세어야 한다. 파도가 아무리 강하게 치더라도 바위는 꿋꿋이 그 자리를 지킨다. 우리는 주변에서 품위 있게 말하는 우아한 사람들을 종종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처럼 나도 나이 들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어떻게 하면 품위 있게 대화할 수 있는지 부처님 말씀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어느 마을에 한 철학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지혜롭고 말을 잘하는 것으로 유명했지만 가끔은 너무 직설적으로 말해 마을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잔치에서 철학자는 음악가의 연주를 듣고는 이 음악은 소가 울부짖는 소리 같군요 라고 크게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조용해졌고 음악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철학자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곧바로 사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다음 날 마을 사람들 앞에서 어제 내 말은 가을 바람이 낙엽을 쓸어내듯 불필요한 말을 쓸어내야 했어요. 마치 비가 내린 뒤 땅이 더 비옥해지듯 내 사과가 우리 관계를 더 튼튼하게 만들길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음악가에게는 직접 찾아가 내 음악은 사실 꽃이 피는 듯 아름다웠어. 내 말이 부러진 가지처럼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이 사과가 그 가지를 다시 피우길 바란다. 라고 사과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철학자는 말을 할 때 더 신중해졌고 마을 사람들은 철학자의 진심 어린 사과에 감동하여 그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흘러가는 물은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 방향을 바꾸듯 우리도 말의 길을 잘못 들어섰을 때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 가을 바람이 낙엽을 쓸어내듯 사과는 말의 실수를 깨끗이 쓸어낸다. 구름이 해를 가려 어둠이 찾아오지만 이내 다시 밝은 빛을 드러내듯 실수 후의 사과는 다시금 화해의 빛을 비춘다. 꽃이 시들어도 다시 피듯 사과는 관계의 아름다움을 다시 살린다. 물결이 바위를 부딪히고 물러나듯 사과는 갈등의 파도를 잠재운다. 비가 내린 뒤 땅이 더 비옥해지듯 사과는 관계를 더 튼튼하게 만든다. 가지가 부러져도 나무는 살아남듯 사과는 말의 실수를 극복하는 생명력을 보여준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 사과는 어려움을 겪은 후 화해의 계절을 맞이한다. 파도가 모래사장의 자국을 지우듯 사과는 잘못된 말의 흔적을 지운다. 해가 지고 달이 뜨듯 실수의 어둠 뒤에는 사과의 밝은 빛이 있다. 두 번째로, 어느 마을에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매우 말이 많았고 다른 하나는 조용했지만 항상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들은 마을의 현명한 노인에게 가서 각자의 성격이 가져오는 장단점에 대해 물었습니다. 노인은 두 친구에게 한 가지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말이 많은 친구는 하루 종일 조용히 있어야 했고 조용한 친구는 그날의 모든 대화를 주도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둘 다 자신의 역할에 어색해했습니다. 말이 많던 친구는 침묵 속에서 주변의 소리와 사람들의 말에 더 집중하게 되었고 조용하던 친구는 말을 하며 상대방의 반응을 더 세심하게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노인에게 돌아온 두
친구는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말이 많던 친구는 조용히 듣는 것이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반면 조용하던 친구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귀는 숲속의 사슴처럼 항상 경계하며 주변의 소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마음을 열고 듣는 것은 밤하늘의 별들처럼 많은 것을 조용히 비추고 이해한다. 대화에서의 경청은 바다가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듯 상대방의 말을 포용한다. 참된 경청은 산의 고요함과 같아서 모든 소리를 흡수하고 반영한다. 진정한 이해는 숲속 나무들이 바람에 귀 기울이듯 상대방의 말에 집중한다. 경청하는 마음은 달빛과 같아서 조용히 상대방의 이야기를 비추고 길을 안내한다.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은 햇볕이 꽃을 키우듯 관계를 성장시킨다. 경청은 호수가 그 안에 비치는 모든 것을 담듯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은 땅이 비를 흡수하듯 말의 의미와 감정을 깊이 이해한다. 말을 듣는 것은 밤하늘의 별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듯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밝게 드러낸다. 세 번째로, 어느 마을에 말이 많은 상인과 매우 조용한 수도승이 살고 있었습니다. 상인은 항상 시장에서 큰 소리로 자신의 상품을 칭찬하며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반면 수도승은 대부분의 시간을 조용히 명상하며 보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 큰 축제가 열렸고 상인과 수도승은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상인은 축제의 모든 순간을 놓치지 않고 이야기하려 했지만 수도승은 대부분의 시간을 침묵 속에서 보냈습니다. 축제가 끝난 후 두 사람은 서로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상인은 축제의 소음과 활동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반면 수도승은 침묵 속에서 관찰한 세세한 것들, 예를 들어 별의 위치, 어린아이들의 웃음, 노래하는 새의 종류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상인은 처음에는 수도승의 침묵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관찰력과 침묵 속에서 얻은 깊은 인사이트에 놀랐습니다. 상인은 이를 통해 침묵이 단지 부재가 아니라 관찰하고 배우는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침묵은 겨울의 눈과 같아서 모든 것을 잠시 멈추게 하고 깊은 사색을 가능하게 한다. 침묵 속에서는 별들이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듯 생각이 더욱 명확해진다. 고요한 호수는 그 깊이를 드러내지 않듯 침묵은 내면의 깊이를 표현한다. 나무가 겨울 동안 잎을 잃고도 봄을 기다리듯 침묵은 차후의 성장을 준비한다. 침묵은 사막의 고요함과 같아서 내면의 목소리를 듣게 해준다. 깊은 바다의 침묵은 수면 아래 숨겨진 생명의 다양성을 간직하듯 침묵은 다양한 생각을 품고 있다. 밤하늘의 침묵은 우주의 신비를 간직하듯 침묵은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한다. 침묵은 씨앗이 흙 속에서 자라나기 전의 고요함과 같아서 새로운 시작을 예고한다. 산의 정상에서 느껴지는 침묵은 평온함과 강력함을 동시에 전달한다. 침묵은 깊은 숲의 고요함과 같아서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네 번째로, 어느 마을에 항상 욕설을 사용하는 농부와 항상 친절한 말만 사용하는 정원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일이 잘못될 때마다 욕설을 내뱉었고 이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그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반면 정원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친절하고 예의 바른 말을 사용했으며 그의 정원은 항상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하루는 큰 폭풍이 마을을 강타했습니다. 농부의 농작물은 심하게 손상되었고 정원사의 정원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부는 평소처럼 크게 화를 내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정원사는 평온하게 폭풍은 우리에게 자연의 힘을 상기시켜주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공간을 제공해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정원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모였고 그의 정원은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회복되었습니다. 반면 농부는 여전히 혼자서 농작물을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정원사와 마을 사람들의 화합을 보며 자신의 말투가 가져온 결과를 깨닫고 말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말은 꽃과 같아서 아름답게 피어야 그 가치가 있다. 깨끗한 물처럼 말도 순수하고 맑아야 한다. 언어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과 같아서 그 방향이 중요하다. 말은 새의 노래와 같아야 한다.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대화는 밝은 달빛처럼 부드럽고 순수해야 한다. 말은 향기로운 꽃처럼 듣는 이에게 즐거움을 주어야 한다. 언어는 투명한 유리처럼 깨끗하고 순수해야 한다. 말하는 방식은 산뜻한 아침 공기와 같아야 한다. 상쾌하고 기분 좋게. 대화는 맑은 하늘과 같아야 한다. 깨끗하고 평온하게. 언어는 따뜻한 햇살과 같아야 한다. 상대방을 따뜻하게 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줘야 한다. 다섯 번째로, 어느 마을에는 매우 현명한 학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항상 복잡하고 어려운 언어를 사용하여 말하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지식에 감탄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한 여행자가 방문했습니다. 그는 학자의 명성을 듣고 그를 찾아갔습니다. 여행자는 학자에게 삶의 의미에 대해 물었고 학자는 평소처럼 복잡한 철학적 용어로 길고 어려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여행자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고 혼란스러워하며 정중히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여행자가 마을을 떠나면서 그는 한 노인과 마주쳤습니다. 노인은 여행자에게 그의 여행 목적을 물었고 여행자는 학자에게 삶의 의미를 물었지만 이해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노인은 웃으며 삶은 강과 같아. 때로는 잔잔하고 때로는 거칠지만 항상 흐르며 그것이 바로 삶의 의미야 라고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여행자는 노인의 쉬운 설명에 감동하여 그 의미를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는 학자의 복잡한 설명보다 노인의 단순한 말에서 더 큰 지혜를 얻었다고 느꼈습니다. 말은 개울물처럼 명료하고 흐르듯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대화는 아침 햇살처럼 밝고 명확해야 모두가 그 의미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말은 나무잎이 바람에 쉽게 흔들리듯 간단하고 자연스럽게 전달되어야 한다. 간결한 말은 깨끗한 유리창과 같아서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한다. 쉬운 언어는 잔잔한 호수처럼 그 속이 투명하고 이해하기 쉽다. 대화는 새의 노래처럼 간결하고 그 아름다움이 간단한 멜로디에 담겨야 한다. 말은 꽃잎이 바람에 살랑이듯 가볍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언어는 산책로와 같아야 한다. 명확하고 따라가기 쉬워야 모든 이가 함께 걸을 수 있다. 대화는 투명한 빗방울처럼 간결하고 순수하게 마음을 전달해야 한다. 쉬운 표현은 봄바람처럼 부드럽고 모두에게 쉽게 다가간다. 아름다운 숲속에 다양한 동물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매년 대화 대회가 열렸고 모든 동물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대화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대회는 마을의 5 현자가 평가했는데 각 현자는 말실수를 즉시 사과하기, 상대방의 이야기 잘 듣기, 침묵에 겁먹지 않기, 비속어나 욕 사용하지 않기, 쉬운 표현 사용하기라는 품위 있는 대화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회의 하이라이트는 각 현자가 자신의 습관을 설명하는 짧은 이야기였습니다. 첫 번째 현자는 어느 날 잘못된 말로 친구를 상처 입혔지만 바로 사과하여 더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현자는 침묵 속에서 친구의 마음을 읽어내 관계가 깊어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세 번째 현자는 침묵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네 번째 현자는 언어의 순수함을 지키며 다른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이야기를 했고 마지막 현자는 복잡한 문제를 쉽게 설명함으로써 모두가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던 사례를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모든 동물들은 대화의 힘과 그것이 가져다주는 변화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이 마을은 품위 있는 대화의 마을로 알려지게 되었고, 모든 동물들은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며 친절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대화를 통해 잘 배운 사람들의 품위 있는 대화 습관에 대해 함께 탐구하고 다양한 관점과 에피소드를 나눌 수 있어 기쁩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의 대화와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며, 언제든 추가적인 질문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찾아주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